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학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들 오늘 다 요 화면을 통해서 다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청소년 학과의 교육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 과정 이수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1학년 신입생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전공이나 교양을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학점이 있어요. 자, 전공은 일단 45학점 이상을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교양은 27학점 이상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 2학년 편입생인 경우는 36, 9학점을 각각 전공 교양에서 필수로 이상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이상을. 그리고 3학년 편입생인 경우에는 전공 24학점 이상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 선택인 경우에는 자, 일반 선택이라든가 이제 이수해야 될 학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것은 일반 선택인 경우에는 이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최소 학점만 이수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졸업해야 되는 학점이 140학점이기 때문에 예시로 이렇게 일반을 68 그리고 총학점을 140으로 제가 예시로 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저는 일반을 듣지 않고 전공을 더 플러스해서 더 듣겠다. 아니면 타학과에 있는 교양 과목을 더 듣겠다. 그리고 일반 선택은 조금 더 줄여서 듣겠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요겁니다. 이 전공하고 교양만 준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나머지 일반 선택 과목들은 전공을 더 들으셔도 되고, 타전공, 타학과에 있는 과목을 자유롭게 들으셔도 무방하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40학점, 졸업해야 될 이수학점을 140학점 이상을 들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조건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입니다. 네, 나머지는 자유롭게 들으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복수 전공인 경우에는 복수 전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전공하는 거 외에 추가로 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36학점을 들으시면 되고요. 복수 전공을 하실 경우에는 중복시에는 최대 21학점까지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전공은 18학점, 연계는 36학점. 자,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어요. 청소년학과 학생이 상담심리학과를 복수로 전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만약에 1학년으로 신입한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또 2학년 혹은 3학년으로 편입한 경우도 별도로 또 예시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1학년 신입한 학의 경우에만 예시로 들어볼게요. 일단은 전공은 36학점. 그리고 복수 전공은 36학점, 교양 27학점이 필수로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자유롭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나중에 졸업할 학점만 140학점을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목별로 해당되는 자격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봄학기의 경우는 1학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봄학기에는 이렇게 1학년, 2학년, 그 다음에 3, 4학년이 있고요. 이렇게 타학과의 과목들이 있어요. 자, 1학년 과목 같은 경우는요, 자격증별로 이제 여기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격증별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 제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국가 자격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자,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사 2급은 1번 이렇게 표시해놨고요. 2급 청소년 상담사 상급은 2번.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는 이 다시 해가지고 1급도 있고 2급도 있어요. 해당되는 과목이 저희 학교에서는 상급하고 청소년 지도사 2급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과목 중에서는 청소년 상담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1급과 2급에 해당되는 과목도 저희가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직업 상담사 과목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2급, 직업 상담 2급 같은 경우는 3번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애우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앞에 이렇게 빨간색은 국가 자격이다. 그다음에 검은색에 이렇게 넘버로 민간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수료증이 이렇게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의 표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과목별로 해당되는 자격증의 넘버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표를 보시면서 과목을 선택하실 때, 수강 신청을 하실 때 자격증이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 과목별로 자격증이 들어가 있는지를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여러분이 잘 참고하셔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돼요. 1학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심리 및 상담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 괄호로 해가지고 청소년 이해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괄호로 되어 있는 거는요, 여기 이제 청소년 지도사 과목에도 해당이 되고 청소년 상담사 과목에도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근데 청소년 상담사 과목 같은 경우는 청소년 이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과목명은 청소년 심리 및 상담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격 심리학도 있지만 여기 학습 심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험 과목으로 청소년 상담사 시험 과목으로는 학습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 발달도 저희 과목명은 아동 발달이지만 이게 상담 심리 그 청소년 상담사 그 자격 검정 과목에서는 발달 심리라는 어떤 과목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서 2학년은 청소년 복지론, 1번이 아까 청소년 지도사 2급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심리 측정과 평가, 발달 심리학 뭐 이런 과목들, 그 다음에 3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빨간 것들은 주로 국가 자격 시험이에요. 노동시장론이라든가 고용복지와 직업정보, 특히 이게 직업 상담사 시험 과목인데, 두 가지 같은 경우는 3번이 직업 상담사 시험이거든요. 여기 지금 3번이 여기 두 개 지금 나와 있죠. 나머지는 이제 2학기에 나와 있는데, 노동시장론, 그 다음에 고용복지와 직업정보인데, 이 시험에서는 직업정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정보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이렇게 고용복지와 직업정보다, 그러면 이건 직업정보론 시험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 검정 과목입니다. 그리고 타학과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과목들은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다든가, 아니면 꼭 우리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격증과 수료증 예시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을 이제 참고하셔서 가을 학기 자격증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을 학기에는 과목별로 이렇게 1학년에 청소년 문제와 보호, 청소년 문화 이렇게 쭉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1번 과목들이, 1번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청소년 지도사 2급 과목이에요. 자, 1번이라고 써 있죠. 청소년 문화, 그리고 청소년 육성 제도론,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 활동.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2학기 때 청소년 지도사 2급 과목이 5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을 학기요, 가을 학기. 자, 그리고 이제 2번이라고 빨갛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청소년 상담사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괄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여기는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 명칭이 상담 이론과 실제고요. 청소년 상담사 자격 과목이 상담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것도 아마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이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학습 클리닉의 실제와 활용 같은 경우는요, 공부하는 방법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목은 따로 자격증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주의 깊게 보시면 아마 자녀들을 학습을 지도하시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의 청소년 지도자로서 청소년을 지도할 때 매우 유용한 과목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거는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학업 관리인데요. 이제 이 원격 교육, 사이버 대학이라는 데서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면 아마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학업관리와 관련돼서는 수강신청 요령, 또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고, 또 여러분이 시험 결과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또 정보교환이라든가 또 학생들 간의 교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는 세종대학교와 같은 재단에서 거기 있는 시설들, 그리고 각종 그 수강 과목들을 교류하고, 거기 있는 도서관, 전자도서관까지 다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강의실까지 다 공유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학교 연계 프로그램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장학제도가 아마 전국에서 저희 학교가 아마 장학금으로는 개인당 장학금 지급해 주는 거는 가장 톱이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수강신청 요령은요. 여러분이 수강신청을 한 학기 동안에 보통 하시게 되면 최저 9학점을 신청할 수 있고요. 최대 18학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9학점은 3과목, 3학점짜리 3과목을 말해요. 대부분 다 3학점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3과목을 하시는 경우고요. 18학점이면 6과목이란 얘기예요. 3학점짜리 기준이요. 그러니까 3과목 이하로, 미만으로 신청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직전 학기에 그러나 2학기, 두 번째 학기부터는 그 앞에 학기에서 B+, 그러니까 3.50 학점이에요. 3.5학점 이상 받았을 때는 24학점까지 신청 가능해요. 그러니까 18학점보다 더 많은 과목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8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8과목.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시면 성적이 좋으시면 더 많은 과목을 들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때요? 졸업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계절학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방학 때 보통 하는데요. 6학점을 포함해서 한 학기에 최대 24학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절학기 6학점 들었고 또 일반 학기 때 18학점을 들었을 때 전체 24학점이에요. 그러니까 계절학기에서 더 많이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강 과목 수에 따라서 등록금은 어때요? 차별화돼요. 이제 현재는 8만 원인데 또 이제 나중에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신청 학점은 학점당 8만 원. 그러니까 3학점짜리 한 과목은 얼마예요? 24만 원인 꼴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 적응을 위해서 수강 과목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편입한 첫 학기 혹은 입학한 1학기 때 첫 학기에서 6과목까지 들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디 직장도 다니시고 어떤 다른 취미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 사업하시는 분도 있는데 갑자기 자기의 생활 환경에 대학, 사이버 대학이라는 것이 쑥 들어오기 때문에 이 6과목이라는 풀로 들을 수 있는 과목을 다 들었을 때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조금 겁이 난다 하시는 분은 4과목, 그 다음 학기에는 계절 학기에서는 뭐 한두 과목을 들으시면 더 추가로 들으실 수 있고, 두 번째 학기부터는 5, 6과목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으시는 게 롱런할 수 있다. 그리고 무사히 졸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수강 신청을 하실 때 요령이 좀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학년별로 과목이 나와 있을 텐데, 학년은 관계없이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학년이라고 할지라도 1학년이나 3학년, 4학년 과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학기는 준수를 하셔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1학기에 개설된 거는 반드시 1학기에 수강 신청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학년은 왜 있냐? 그럼 학년은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1, 2, 3, 4학년에 그 맞는 그 수준의 과목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각 학년별로도 좀 쉽게 여러분한테 좀 그 교육이 다 이렇게 독립성을 갖고서 있기 때문에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정에 따라서 타 학년에 들어있더라도 부담 없이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과목 수준은 홈페이지에 기초 과목이 좀 낮은 수준이라면 심화 응용으로 할수록 좀 높은 수준의 과목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셔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수 전공이라든가 부전공 제도를 이게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편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그러니까 한 번에 2개의 전공 학위를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학을 2개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이거는 두 번째 학기, 편입학을 하고서 첫 번째 학기 때는 안 되고요. 두 번째 학기부터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소년 학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거를 주전공을 하더라도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학과나 상담심리학과를 복수 전공 혹은 부전공을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졸업할 때 두 개의 학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에 가실 때도 좋고 어디 취업하실 때도 유리하죠. 자격증도 더 많이 도전해서 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국가 자격증 이것에 해당되는 과목을 우선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내가 국가 자격증은 너무 재미가 없어. 나는 관심 분야가 따로 있어. 그럴 때는 얼마든지 민간 자격증 혹은 국가나 민간 자격증 표시가 없는 과목이 들어가 있다면 아주 소수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그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증 과정에는 없지만 여기에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이거 자격증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뭐 별거 아니야. 중요한 거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관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 학기에 수강하는 횟수가 총 15주예요. 이 중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통은 보시거든요. 그 교수님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게 각각 한 주씩 차지하고 나머지 강의를 하는 부분은 13강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 기타 홈페이지라든가 전화번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답답하신데 이거 혼자 막 발 동동 구르지 마시고 이렇게 2204에 8000번 누르시면 튜터가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한테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자, 시험은 또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시험은 보통은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정기시험이고 시험 출제 방식은 객관식도 있고요. 주관식도 있어요. 그리고 단답형이나 서술형이 있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객관식이다 그러면 한 5가지 유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게 랜덤으로 임의로 딱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래서 로그인을 딱 하시면 과목별로 이제 지정한 날짜가 있어요. 아침 9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시험을 치를 수가 있어요. 온라인에 딱 접속을 하시면은. 자, 그런데 이 접속한 시간부터 해서 교수님이 A라고 하는 과목은 30분을 지정해 준 게 있고요. 어떤 거는 뭐 50분을 지정한 것도 있어요. 그런 교수님의 과목마다 틀린데 그 지정된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시험이 딱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잘 여러분이 이렇게 엄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 평가는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그러니까 A가 만약에 5%, 뭐 B가 뭐 15%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내가 시험 성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더 학점을 낮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평가 원칙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요. 예외인 경우는 뭐 30명 미만의 수강 인원이라든가 뭐 실습 과목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절대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험 평가 시 유의사항인데요. 반드시 로그인을 할 때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해외 거주하시는 분 계시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 자, 이런 분들은 예외 승인을 받아요. 예외 승인.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보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 공인인증서 없이도 할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시고 예외 승인을 받으신 다음에 시험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전에는 본교 시험 사이트에 들어와 가지고요. 반드시 이건 별표 3개 모의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왜냐 내 PC가 전에는 잘 됐었는데 오늘 갑자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학기 시험 볼 때마다 모의 테스트를 반드시 하시고 시험 당일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하고 2204에 8000번, 2204에 8000번 튜터를 활용하세요. 자, 이 학교는 이제 온라인 사이버 대학이라서요. 100% 온라인으로 사실은 수업부터 시험까지 다 처리가 되고 학위를 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학업 성취를 돕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도 특강 같은 걸 합니다.
이런 거는 어때요?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면 돼요. 네, 자기가 원하는 만큼. 네, 완전 자유입니다. 그리고 모임도 있어요. 물론 온라인상에 뭐 밴드 같은 것도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학기마다 모여요. 이거는 뭐 강제성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모이시고 학기마다 오리엔테이션. 자, 이거는 별표 5개. 이거는 왜 중요하냐? 특히 신입생, 편입생 같은 경우는요. 처음 학기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에 오시는 분하고 오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사이버 온라인으로만 공부하시는 분하고 졸업 학업 그 공부하시는 그 강도 어려움하고 졸업하시는 그 수월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오리엔테이션 때 오게 되면 물론 직접 설명을 들으시는 것도 있지만 선후배 그때 임원들을 만나시게 돼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그분들한테 연락처를 받으시게 되는데 뭐 사이버로 혼자 공부하다 보면 뭐 툭 하면 뭐가 걸려요. 뭐가 자꾸 아쉽고 그래요. 첫 학기 동안에는. 그때마다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친절하게 또 안내를 받으시면은 매우 아주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기 OT에 꼭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MT가 학기마다 있고요. 뭐 체육대라든가 개강 종강 시에는 적절한 파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참석하셔서 뭐 즐겁게 학과 동기들하고 사귀시고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되실 거고요. 보통 이 오프라인에 모이신 분들은 졸업을 모두 다 성공하신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졸업을 잘 하세요. 자, 과목별로는 라이브 강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라이브로 실제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물론 이렇게 텍스트를 통해서 서로 채팅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아주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게 전국의 사이버 대학 중에서 아마 저희 대학이 유일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수업을 일방적으로 들으시다가 나 이건 너무 답답해. 그리고 궁금해.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매주 하는 이 라이브 강의실에 들어와서 질문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수님하고 실제로 실시간 소통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그리고 너무 바쁘다 그러시는 분은 사후에 댓글을 다루셔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정보 교환하시는 분들은 학과별 혹은 학년별로 밴드가 만들어져 있고 뭐 카카오 플러스 뭐 카페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동아리 활동도 있어요. 그래서 재능 기부나 스터디 공부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자유롭게 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튜터 이제 2204에 8000번 제가 벌써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어요. 자, 이게 세종사이버대학교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홈 화면에 이거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이 모바일 앱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 모바일용 저희 세종사이버대학교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을 설치하시면 여러분이 아주 유용하게 모바일을 통해서도 수업을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요. 그거를 이렇게 다운받아 놓으시면은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모바일 어플을 설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세종대학교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세종대학교 도서관을 저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전자도서관, 학술정보 또 여기 안에 있는 온라인 도서관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좋은 혜택이거든요. 거기 있는 많은 책들을 여러분이 가까이 계신 분들 아니면 멀리 계시는 분도 올 일이 있을 때 그걸 꼭 검색해 놓으셨다가 오셔서 이렇게 빌려가시면 아주 여러분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세종대학교 학종 교류 신청, 수강 신청도 가능해요. 그리고 세종대학교 대학원을 여러분이 진학하는 것 때 혜택이 있습니다. 뭐냐? 입학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수업료는 30%를 감면해 줘요. 그러니까 대학원 진학할 때는 여러분이 관련 전공, 저희 청소년학과는 또 관련 전공이 있어요. 청소년학과가 대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대학원에 세종대학교 대학원에 관련된 인접 분야가 있어요. 뭐 사회복지라든가 뭐 이렇게 상담심리 같은 경우 그런데 진학하실 때 아주 유용하다. 그리고 세종대학교 강의실, 강당, 학생회관 이런 시설들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장학금하고 저희가 교내장학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복수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내장학금끼리 중복해서 받는 건 안 되고요. 국가장학금하고 교내만
이게 복수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내 장학금을 예를 들면 50% 장학금을 받는 분이 국가 장학금으로 50%를 받으면 수업료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전혀 안 내시고 공부하는 분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렇게 장학제도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거나 특히 장학금 관련된 거는 2204의 8611번입니다. 8611번 이거를 전화를 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청소년 학과에 대해서 학업관리와 수강신청 등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화면을 수시로 보시고 수강 신청하실 때는 학교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